앞으로 6년 후에는 미국과 동맹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개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200대를 넘어설 것이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 군사령관이 19일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은 국가 존속에 관련되는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반도가 전세계의 스텔스기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텔스기 표면에는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물질을 바른다. 기체 형상도 전파가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되도록 설계됐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적기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을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유령 전투기라고 불리는 까닭이다. 한국은 40대의 F-35E 전투기 배치를 시작한 데 이어 20대의 추가 구매를 검토 중이다. 42대의 F-35E를 도입하는 일본은 앞으로 이즈모급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직이 착륙형 F-35B 42대를 포함한 105대의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호주도 72대 도입을 확정했고 최종적으로 10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스텔스기 JE-20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생산에 들어간 JE-20은 현재 산둥반도와 랴오닝성의 공군기지에 주로 배치되고 있다.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저스틴 브롱크 선임연구원은 JE-20의 성능이 F-20이나 F-35에 비해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배치할 경우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100에서 200대의 JE-20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도 수호이-57 개발이 완료되면 수십 대를 블라디보스톡 근처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400대가 넘는 스텔스기가 한반도 주변에 포진하게 되는 셈이다. 공중전은 숫자도 필요하지만 성능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방홍보원은 60년대까지 미그-21을 보유한 북한 공군의 도발이 빈발했지만 69년 우리나라가 동부가 최초로 3세대 전투기인 F-4를 도입하자 완전히 멈췄다며 서해 5도 30을 향해 출격했던 북한 공군기들이 팬텀이 요격에 나섰다는 정보를 받자마자 기술을 돌렸다가 김일성에게 크게 질책을 받았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라고 설명했다.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기는 세대 간의 격차를 더 벌렸다. 2006년 미군이 실시한 공중전 훈련에서 F-22는 144대의 F-15, F-16, F-18 전투기를 가상 격추하면서 한 번도 격추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도 스텔스 기술 확보에 나섰다. 일본은 2017년 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기술 실증기인 X-2를 만들었다. 항공 전문 사이트 에비에이션 위크는 엔진 성능과 레이더 탐지 면적 축소 등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조 원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 F-3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미국이 F-35의 엔진 등 부품이나 미사일을 제어하기 위해 기체에 탑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밀 해제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40년 넘게 축적해온 스텔스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과 신형 전투기 공동 개발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미국 록히드 마틴은 F-22 기체에 최신 기술이 들어간 F-35 항전 장비를 탑재한 신형 전투기 공동 개발을 일본 측에 제안한 바 있다. 한국도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참여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통해 스텔스 기술을 축적할 방침이다. 카이 관계자는 2026년 이후로 예정된 2차 양산 물량에서는 세미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2030년 이후 블록 3부터 본격적인 스텔스기로 개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위상 배열 레이더, 전자전 제모 등 핵심 4개 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독자 개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제5세대 전투기 공중전판도 바꾼다.
미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가 기존 주력 전투기인 F-15, F-16, F-18과의 가상 공중전에서 백전백승의 경이적인 성과를 거둔 것. 역사상 어떤 전투기도 보여주지 못한 가공할 전투력이었다. 사흘간에 걸쳐 진행된 가상 공중전에서 기존 전투기들은 미사일 한 번 제대로 쏘아보지 못한 채 F-22의 먹잇감이 됐다. 제5세대 전투기의 선두주자인 F-22의 최첨단 스텔스 성능 때문이었다. 미국 F-22 다음엔 무인 전투기로 미국이 1991년 F-15의 후속으로 개발에 착수한 F-22는 제5세대 전투기 중 최초로 2005년 말 실전 배치됐다. F-22는 상대의 레이더 스크린에 나타나는 반사 면적이 작은 벌레 크기에 불과해 상대는 레이더만 봐서는 F-22의 접근을 탐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적기는 F-22가 접근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F-22가 유령 전투기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F-22는 또 현존 전투기 중 유일하게 슈퍼 크루징이 가능하고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미 공군은 대당 3억 달러인 F-21을 2010년대 중반까지 300여 대 도입할 계획이다. 미 국방부는 F-22의 후속으로 보잉사와 함께 인공지능 로봇이 조종하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X-45로 불리는 이 UCAV는 시험 비행과 폭탄 투하 실험을 끝냈으며 5년 내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F-22와 견줄 첨단 전투기 개발. 중국은 2015년경 실전 배치를 목표로 J-23, J-24로 불리는 차세대 첨단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중국의 선양과 청두 항공사에서 제작 중인 두 기종의 경쟁 상대는 미공군의 F-22. 괌이나 일본의 미군 기지에 F-22가 실전 배치되면 유사시 중국의 주요 군사 목표물은 단시간 내 파괴될 수밖에 없다. 특히 F-22의 스텔스 성능의 위협을 느낀 중국은 러시아의 제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참고해 두 기종에도 스텔스 설계를 적용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J-23, J-14가 실전 배치되면 중국의 기존 전투기나 러시아의 주력 기종인 Su-27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 동북아 군사력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베일에 쌓인 Su-47. 러시아의 제5세대 전투기로는 구소련 때부터 개발되어 온 Su-47과 미그 1.42가 있다. Su-47은 기체에 특수도료를 칠하고 미사일 등을 내부에 탑재해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날개가 앞쪽으로 휘어진 전진익으로 설계돼 탁월한 항속 능력과 기동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재정난 때문에 현재 시험기만 제작했으며 아직 양산은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제5세대 전투기 보유가 본격화될 경우 러시아도 단기간에 양산과 실전 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선택은? 한국은 자기 전투기 2차 사업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F-15K급 전투기 20대를 도입한 뒤 제5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F-15K는 F-22보다 낡은 기종이라며 우리도 그에 상응한 적정한 양을 갖춰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공군의 F-15C나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J를 능가하는 항법 장비와 사거리 300km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는 동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힌다. 하지만 4세대 전투기인 F-15K의 우위는 주변국들이 제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돈이다. 현 국방 예산으론 F-15K 가격의 3배에 달하는 F-22와 같은 제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F-22와 동일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F-35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이 도입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국방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 당국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당시 FX 3차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으로 예정돼 있던 스텔스기 도입 사업 이르면 2015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게 됐다. 이는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을 높여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시험 비행한 것도 FX-3 사업에 불을 지폈다. 일본 역시 F-35 도입과는 별도로 2016년 완성을 목표로 스텔스 전투기인 신신을 개발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 군이 도입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어떤 기종이 될까? 우리 군이 구입을 검토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F-22랩터, F-35, 핵파, F-15SE. 공군은 당초 5세대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3차 사업으로 록히드 마틴의 F-35를 좀 찍었다. F-35는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랩터가 수출 금지 품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보급형 스텔스 전투기다.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개발 자금을 부담하고 공동 개발했다. F-35는 공군, 해군,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의 기능을 통합한 JSF로 설계됐다. 세 가지 기종이 있는데 해병대용인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F-22의 버금가는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8이다. 최대 무장량은 18,000파운드다. 내장 무장량은 1,300kg이다. 미사일 등 무기를 외부에 탑재할 경우에는 스텔스 기능이 사라진다. 최대 항속거리는 1,000km다. 공군이 구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종은 공군형이다. 조종사가 1명인 단좌식이다. 기체에 장착된 광학 추적 장비가 조종사 헬멧에 부착된 시안기와 연동한다. 조종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 가령 기체 바로 밑이나 후방도 흔히 볼 수 있다. 록히드 마틴 측은 복자식과 비교해도 전투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또 단발 엔진이지만 연료 시스템이 이중으로 돼 있어 안전성이 보장된다. F-35는 개발 비용이 치솟아 대당 가격이 당초 600억 원에서 1330억 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또 예산상의 문제로 개발 일정이 3년이나 지연됐다. 한국은 공동개발국인 9개국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2016까지 F-35 60대를 들여오는 것이 불투명해졌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F-15SE는 기존의 F-15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해 보잉사가 제작한 트랜스포머 전투기다. 기체 표면에 스텔스 도료를 입히고 무기를 내장하는 방식으로 개조됐다. 보잉사는 기체에 보조 연료통이 있던 자리에 미사일 등 무기를 내장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이곳에는 정밀유도 폭탄인 1000파운드급 제2담 2발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2발을 함께 장착할 수 있다. 전투기의 미사일 등 무기를 외장할 경우 레이더 탐지 수치가 올라가 스텔스 기능이 사라진다. F-15SE는 은밀한 기습이나 공중전이 필요할 때는 무기를 내장해 스텔스기 기능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를 외장해 F-15의 최대 장점인 막강한 화력을 살릴 수 있다. F-15 무장량은 29,500파운드로 F-35의 1.6배다. 복자식이며 쌍발 엔진으로 안전성도 뛰어나다. 대당 가격도 F-35에 비해 약 200억 원이 싸다. 우리 공군의 경우 기존의 F-15K와 함께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F-15SE는 스텔스기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RCS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 F-22나 F-35와 달리 열추적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배기가스 냉각 시스템도 불안전하다고 지적한다. F-22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강의 5세대 전투기다.
스텔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수출이 금지돼 있다. 일본이 강력하게 구입을 희망했지만 미 의회를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F-22의 해외 판매 금지 법안은 2015년이면 소멸된다. 수출 금지 법안이 다시 상정되지 않는다면 한국도 구입할 수 있다.